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수요일 증시전략센터 문을 엽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지출과 개인소득 등 경제지표의 부진이 경기 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뉴욕 증시 앞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뉴욕 증시의 부진이 국내 증시에는 숨고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약보합권 걷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데요. 샵 5588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이용료 한 건당 200원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의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의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책도요. 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에 메모를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미아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 소폭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9포인트 하락한 17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9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추가 상승하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1800포인트에 근접하자 펀드 환매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오늘 주가는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78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이 기관의 물량을 막아내고 있지만 힘에 붙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이 946억 원, 외국인이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36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4거래일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도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11시 구간 코스닥은 1포인트 하락한 4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1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48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73억 원, 외국인이 38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이 현재 84억 원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117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원 10전 하락한 116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화 약세 여파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168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데다가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환율 낙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석유화학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홀로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SK에너지와 GS가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OCI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호남석유와 KCC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지구촌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하자 농산물 관련주들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비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남해화학과 KG케미칼이 7% 이상 급등하고 있고 농업화유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강주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발표하던 충북 이시중 도시자가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동신건설이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화공행이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호개발도 9%, 삼목전공도 8% 이상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어제 이어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9%, 빅테크와 퍼스텍, 현대중공업이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분기 깜짝 실적과 조선업황 개선 기대감에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2.7% 오르면서 28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에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라빌 발전소 재입차 소식이 전해진 데다 현재 업종별 순환매가 보인 점이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외국계 창고와 국내 기관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일단 소폭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장 흐름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수급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기관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데요. 투신권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부진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보합권에서 지지하고 있는 50만 원대는 아직까지는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증시전략센터 열어주시는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VSS의 정은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어제 저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IT와 자동차 주도를 많이 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IT와 자동차, 시총 상위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 시장을 사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장은 지수도 조금 약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줄어들었네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조금 답답한 상태가 연결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뭐 공격적으로 산다라기 보기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점진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외국인 매수세가 약 3조 원 이상 유입된 것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도 단기 숨고르기 형태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단기 숨고르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네. 뭐 휴가 시즌에 우리도 다 같이 뭐 휴가 가는 마음으로 좀 시장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자 이슈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당 이슈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1800포인트 부근에서 지수가 도달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다시 둔화되면서 이것이 기간 조정으로 다시 거칠 것인가가 첫 번째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소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뭐 예.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어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일단 현대차 그룹이 지난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타났었는데 사상 최고치 실적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물론 현대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 모비스까지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연일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이제 뭐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 하이스코 역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호조세가 결국 실적 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향후 자동차용 강판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성의 부각도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제철의 주가하고 좀 같이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현대제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일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대 하이스코 역시 동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슈 좀 전에 살펴주셨던 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어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네. 이슈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은 1800포인트에 도달한다 그런다면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1800포인트라는 어떤 지수대가 투신권의 물량 출회라든가 개인들의 어떤 물량 출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좀 경계심이 많이 발동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를 포함했던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 즉 기술적인 조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난 7월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연일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폭은 우리가 어떤 기대만큼의 강세폭은 못 나타냈거든요. 이것이 예. 바로 경기 지표에 발목을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경기 지표가 사실은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던 국내 증시가 기대치만큼 못 미쳤다는 것이지만은 경기 지표가 그만큼 안 좋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강세를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방을 했던 요인들이 지금 현재 좀 없어지면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다시 경기의 어떤 더블립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던 실적은 사실상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하겠다라고 보기 좀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락과 급등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 어떤 답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제가 볼 때는 뭐 박스권 안으로 갑자기 들어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락과 급등보다는 단기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정, 즉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10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IT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난달에도 3조 원 이상 유입을 했고요. 최근에도 꽤 많은 금액의 매수세가 유입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만큼의 지수의 상승폭은 안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한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이유가 크게 이제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 증시의 펀드멘탈과 그리고 이제 환차익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인데 국내 증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물량 확보가 여전히 용이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환차익이라는 가장 큰 토끼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기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서 금리 역시 이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국내 어떤 기준금리를 인상을 단행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많으면은 3번, 작게는 1번 정도의 금리 인상들이 더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미국과의 어떤 금리 온도 차이, 즉 원달러 환율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다는 것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발표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제자리금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의 어떤 금리,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결국 그 원달러 환율의 어떤 차이를 계속해서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점진적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라든가 펀드멘탈의 어떤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펀더멘탈과 그리고 환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정은선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 주시죠. 네, 현대 하이스코는 제가 뭐 펀드멘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다 마쳤고요. 이제는 뭐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5% 가는 급등을 하면서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 뭐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하나의 어떤 판매 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가 연일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현지 법인의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납품하는 현대 하이스코도 발을 맞추고 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실적 발표가 결국 계속해서 현대 하이스코의 주가를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5% 가량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늘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들이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대 제철을 살펴본다 그런다면 많이 올라도 연일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게 현대 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볼 때는 뭐 전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21,500원 정도로 보시고요. 2차적인 목표 주가는 뭐 21,500원만 무사히 돌파한다 그런다면 23,000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1,500원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 현대하이스코 목표가 21,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4일 만에 반등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1.5%, 어제보다 1.5% 내리면서 9,54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 정도 하락했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1% 강보합 나타나면서 2,6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대만,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우성재 연구원과 연결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 오늘은 조금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1.5% 하락한 9,54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9,5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하락 여파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미국에서 발표했었던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들의 일본계 자동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9,5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재무상은 지나친 엔화 강세가 경제에 타격을 미친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일본 재무상이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엔화 강세 기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상은 일본 엔화의 가치 상승이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가계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엔화 강세 기조가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에서 엔화 강세 기조에 정부가 자금을 유입할지 여부가 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제산업성에서는 2011년도 법인세를 5%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법인세 5%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서 영향력이 좀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 또한 시장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55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다시 빨간불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0.1%대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27.48포인트대 0.02% 상승으로 장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3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9.2% 정도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국가정보 중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3분기 GDP 전년 대비 9.2%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빠른 반등과 안정적인 성장 주기의 가두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3분기 GDP 성장은 9.2%대로 성장을 한 이후에 점차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불확실성 요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에 따른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하반기에 유동성 관리 개선 강화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은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국내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작하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에는요, 샵 5588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요. 장중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CJ 프레시웨이인데요. 11,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십니다. 네, 저점 같아 매수했는데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CJ 프러시웨이는 CJ 계열 소속사의 어떤 대형 식품 자재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식자재 유통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단체 식자재 유통이라든가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그만큼 강화된 모습인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나타났던 이유는 결국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는 매출은 증가했었는데 결국 이것이 단체 급식 사업이라든가 급식 경로, 식자재 유통 등의 어떤 이런 마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이익 부분에서 즉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주가에 어떤 실망 매물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작년의 주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의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000원대의 주가가 올해 이제 15,000원까지 연 3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기간과 가격 조정을 조금 거쳐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자재 사업이라든가 단체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성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선거의 공약 등이 보면은 단체 급식이라든가 무상 급식 이런 것들이 선거의 공약들로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높은 사업인 것만은 확실한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에 어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 또는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제가 볼 때는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 그러니까 손절가는 약 10,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손절가를 10,000원을 예상하는 것은 손절가 10,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다시 18,000원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좀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13,000원 정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간과 가격 조정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좋은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술적으로 10,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8,000원대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000원을 손절가로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줬고요. 10,000원 이탈을 한다면 8,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손절은 10,000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휴온스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휴온스 7,11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신데요. 27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쯤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휴온스 7,110원이면은 절대 나쁜 매수 단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단지 중요한 것은 나쁜 매수 단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원래 지지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제법 큰 하락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휴온스 역시 마찬가지로 7,000원대의 지속적인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7,000원대의 반등에 지지를 성공하지 못하고 이탈하다 보니까 5,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담하기가 좀 많이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휴온스 같은 경우가 영위하는 사업이 의료, 주사대, 정대 등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바이오 산업 또는 의료기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장을 할 것인가, 언제 본격화가 될 것인가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제가 CJ 프레시웨이를 말씀드렸을 때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당장 시행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직도 무리가 많다. 즉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현재는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손절가는 조금 5,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7,000원을 넘어서기가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지지선이 지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탈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7,000원을 설정해드리는데 만약에 7,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8,000원대까지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7,000원대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꾸준히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라는 진단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상식이 쌓이는 비타민 퀴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끝난 후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데요. 보기입니다. 1번은 더블 딥, 2번은 더블 헤더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닉네임을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상품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곧바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32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KH 바텍 매수는 1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언제쯤 불기둥을? 이라고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은 재밌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쯤 불기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오를까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안타깝게도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6.8%가량 하락을 하면서 제가 손절가로 제시하고 싶은 15,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 휴원수를 말씀해 드렸을 때 지지대와 선이 지지된다 그런다면 반등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지된 선이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제법 큰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00원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주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타난다면은 반등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5,0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KH 바텍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결국 경쟁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었는데요. 이 KH 바텍의 주 거래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노키아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키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노키아는 이제 뭐 3분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과연 애플이라든가 지금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성이 나타날 것인가 의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3분기 이후에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는 기대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로부터 계속해서 납품 모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키아만 해결이 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큰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대비해서도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다음 지지선이 12,500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12,500원대까지 하면서 조금 뭐 비중을 좀 늘려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목표 단가를 설정한다 그런다면은 뭐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17,500원이 목표 단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단가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시장의 우려감들과 나타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손절을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15,000원, 15,000원 이탈한다 그런다면 12,500원까지 우리가 조정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는 17,500원. 만약에 17,500원을 상향 돌파하면은 일단은 뭐 2만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봤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KH 바텍도 연초부터 꾸준히 내리는 종목이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키아의 실적 악화로 인한 주가의 부진이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키아가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반드시 불기둥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00원 지지 여부를 보시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 손절도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는데요. 손절가를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곧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233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케이프인데요. 평균 8,500원 매수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장기로 가져가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종목 상담들이 계속해서 연초 이후에서 꾸준히 예. 하락하는 종목들로 좀 와 있기 때문에 저도 별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일단 이 케이프도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 케이프가 영위하는 사업이 대형 선박 엔진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결국 조선업종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작년에는 국내 조선업종들이 거의 수주가 없다시피 했고요. 이제 최근에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수주가 다시 대규모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분이 궁금하신 건 이제 장기로 가야 되냐 아니면 손절해야 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당연히 지금은 조선업종이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매수 단가가 8,500원인데 1차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 단가는 12,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굳이 꼭 손절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런다면은 장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원대가 저는 손절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500원을 손절가로 1차적인 목표가 10,000원, 2차적인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면은 단기보다는 장기가 올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케이프 마찬가지로요. 현 시점이 주가 바닥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고요. 혹시 손절하시거든 손절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10,0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까지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바로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세방전지인데요. 30,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조금 많습니다. 70%인데요. 917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곧바로 상담을 이어가 볼까요? 네, 세방전지는 앞선 종목들하고 좀 틀리게 연초 이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상승을 한 건 역시 실적이겠죠.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터리를 보유한 국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넘버1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2분기에도 역시 호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에 아트라스 BX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아트라스 BX 실적이 역시 좋았고 이에 따라서 세방전지에 대한 실적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상승을 하지 않고 조정을 받았다가 재차 상승 또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조정 이제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선 하단부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지금 반등도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워낙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종, 즉 2차 전지 부분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 단가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권에 도달한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비중 축소 전략을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2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신호한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많으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비중 축소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VS의 정은선 팀장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팀장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네, 오늘 정은선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요. 현대하이스코인데요. 목표가는 2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팀장님 관심 종목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시간과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